법관 중에서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과 관련된 쟁점도 있어요.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래픽을 좀 올려봐 주시면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는 나와 있습니다만 배우자의 윤 대통령 탄핵 추진 단체와의 연관 의혹이 있고요.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는 친동생이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윤 대통령 측근에서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들의 탄핵 심판 회피를 요구했는데 호 대변인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글쎄요, 근데 의혹이 저렇게 있으면 재판관으로서 뭐 회피를 할 수도 있는 것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한번 생각해볼 이유는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계선 그 재판관께서도 과거에 이제 판사 시절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판할 때 그때도 이제 똑같이 그 남편이 사회적 참사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이 알아서 이제 그 재판을 기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보다도 이 사건이 더 중요하지 않는 사건이냐라고 이제 국민들이 묻고 계신 것이죠. 우리법연구회가 단순히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법연구회가 해체될 때까지 전체 우리나라 재직했던 판사 중에 숫자로 하면 3%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 뒤에 이제 후신인 인권법연구회는 대체로 한 14%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비율의 판사들이 문재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 이후에 엄청나게 그 사법부의 요직에 대거 진출을 한 거예요.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 서로 밀고 끌고 하는 어떤 이권관계가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중요한 재판들을 다 좌지우지해온 것이 아닌가에 대한 그것을 부인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전력들이 쌓여 있어요. 근데 지금 이번 대통령 탄핵과 관련돼서도 서부지법에서 영장 내준 이순영 판사 우리법이죠. 그다음에 오동훈 공수처장 인권법이죠. 다 이렇게 해서 그들만의 리그에서 뭔가 벌어지는구나. 그런데 탄핵 심판도 지금 8명 중에 3명, 어쩌면 그다음에 9명 중에 4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이게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겠는가? 이건 상식적인 의문입니다. 이것이 이런 것을 해소해 줘야만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신뢰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헌재가 보여주고 있는 양상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이진숙 위원장 심판 사건 때도 의문의 결과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측의 기피 신청은 하루 만에 기각하고 그다음에 한덕수 대행 사건은 30 며칠 만에 이례적으로 빨리 선고하고 그 마은혁 그 후보자 건은 이례적으로 빨리 선고하고 한덕수 대행 건은 언제 할지도 모르고 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점점 더 국민들의 의혹과 불신이 쌓여가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윤 비위원장과 호 대변인이 쭉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강성필 대변인도 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대해서 민주당 쪽의 입장에서는 탄핵 불복을 염두에 둔 여론전을 펼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세요. 국민의힘에서는 사법부가 너무 지나쳤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활동을 문제 삼아 편파 꼬리표를 붙여서 탄핵 심판 불복 시나리오에 밑밥을 까는 저열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우리법연구회를 들먹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법관은 판결로 말할 뿐입니다. 우리법연구회 여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불복을 위한 빌드업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아무 얘기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 탄핵 과정을 보니까 야, 이게 진짜 사법부가 너무 심각하게 어느 쪽으로 치우친 분들이 사법부의 중요한 보직에 너무 많이 가 있구나. 이게 과연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두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보셨습니다만 김용주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저게 탄핵에 불복하기 위한 밑밥 깔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나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논란 자체가 하나의 좀 더 올바로 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이 그래서 회피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8인 체제에서 똑같은 세 사람 자체가 회피를 한다. 그랬을 경우는 사실은 말하자면 탄핵 그 심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구성을 더 넓히기 위해서 한 사람 더 하자니 그 사람은 처음부터 더 그러면 아예 자로 기우는 것이다. 그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지 말라 이런 뜻인가 이렇게 여기게 되는 거고요. 또 이 재판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렇다면 서울법대 나온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또 복잡해지는 부분이고 네. 또 우파는 우파 나름대로 또 일정한 편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지금 현재 민주당이 지나치게 그동안의 어떤 공직적인 추천권에 있어서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을 더 거의 많이 했다라면 네네. 이참에 한번 좀 생각해 보고 또 혹은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의 시스템적인 문제가 없는지 지나치게 정파성이 많이 돼 있어서 오히려 더 정당 추천을 소수화하고 오히려 중립적인 뭐 말하자면 뭐 변호사협회라든지 대법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추천을 넓혀서 그야말로 다양화를 더 넓힐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지만 이제 와서 이 부분을 가지고 뭐라고 바꿔내기는 힘들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